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세리에A 위주, 그리고 스페인 슈퍼컵이 사우디에서 있어요. 그런 경기들 이제 찾아놓은 거 있으니까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첫 경기는 샬럿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샬럿이 얼마 전에 이제 오클라호마를 잡았었어요. 참 대단했었는데, 근데 올 시즌 맞대결로는 또 샬럿이 토론토한테 꽤나 좋은 편입니다. 이게 토론토한테 아마 샬럿이 모두 다 프렌을 하거나 승리까지 했었을 거예요. 더구나 뭐 연장 가가지고 이겨버린다든지, 요상하게 토론토가 나쁘지 않은 시기에도 샬럿한테는 발목 많이 잡았는데, 그렇다고 그 시기에 샬럿이 좋은 시기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샬럿은 나름대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브랜드 밀러, 라멜로 볼, 그리고 크니플. 자, 이 선수들이 이제 같이 뛰는 경우에는 뭐 포지션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뭐 아주 좋았다. 그리고 상위 뭐 99%라고 하죠. 넷 레이팅도 훌륭하고 특히 야투 효율성도 최상위권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요즘 샬럿의 분위기가 일단은 좋다. 그리고 보통 이제 크니플 중심으로 좀 얘기가 되거나 신이나 1순위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브랜드 밀러도 좀 과소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경기 동안 일단 뭐 스탯 라인이 아주 훌륭하고 평균 성적도 굉장히 높고, 또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길쭉길쭉하다 보니까 수비적인 영향도 괜찮은 선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샬럿이 좀 요즘 괜찮은 시기이긴 하다, 이런 게 있는데, 토론토도 한창 안 좋다가 얘네들이 9연승을 달린 다음에 막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괜찮아진 게 있어요. 물론 그런 경기들이 대부분 또 홈에서 열렸다. 그리고 뭐 상성이 나름대로 애틀랜타 좋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덴버한테도 많이 빠진 덴버한테도 패배를 한다든지, 토론토가 약간 오락가락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얘네들이 요즘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와 함께 좀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전보다는 확연하게 점수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비력은 여전히 괜찮아요. 워낙에 전반적으로 동 포지션 대비 사이즈가 좋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로 매 포지션마다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상위권의 수비를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퍼들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토의 길쭉길쭉한 수비에도 결국 끝에는 퍼들이 있을 경우, 그리고 디펜시브 리바운드를 잘 이렇게 해결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토론토가 베스트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콜머버를 쓰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뭐 산드로 마무 같은 애들 선발을 썼다가, 콜머버는 조금 더 토론토의 요즘 농구에 맞는 선수예요. 토론토는 어떤 한 선수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볼을 만지고 이 어시스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이점이 있는데, 콜머버가 지난번 경기에 7어시스트나 했습니다. 센터 치고는 언더사이드 센터지만 이런 유기적인 패스 흐름에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나름대로 저는 폼이 괜찮은 시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근데 뭐 샬럿도 배신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이게 마땅히 샬럿을 엄청 막 올려치기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오클라호마 이긴 거 그건 정말 대단했지만은 사실 이거는 잘 안 나오는 일이고, 바로 그전 경기 시카고랑도 둘 다 야투가 개썩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샬럿이 뭔가 지금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 있고 여러 이런 친구들이 잘해주고 있는 건 있지만은 꾸준함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지라서 저는 뭐 토론토를 약간 더 우선시하고 있긴 한데, 올 시즌 맞대결 때도 조금 토론토가 대처를 못했다든지, 그리고 230.5를 받았는데 이게 토론토에 요즘에 좀 점수가 많이 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좀 별로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언더로 생각 중이긴 합니다. 여전히 샬럿의 이런 무서운 3점 폼 많이 쏘고 잘 넣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언더오버는 좀 별로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맞대결 상으로 보여진 거나 요즘에 샬럿도 그다지 빠른 팀이 아니다. 시즌 초반에는 페이스가 굉장히 상위권이었지만 지금은 20위권대에 그냥 묶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살려서 좀 언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일단 맞대결상으로 필라델피아가 9대1로 크게 우세했다고 하고, 올 시즌의 초반에는 이게 연장 가가지고 필라델피아가 가까스로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정규 시간에는 한 20점까지 밀린 적도 있었는데, 이거를 후반에 많이 좀 쫓아갔고 결국에 연장까지 가가지고 4.5 마이너스 해냈다. 또 심지어 연장에서 지고 이기까지 했는데 이걸 역전한 거거든요. 대단한 승리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 120대 101로 언더게임으로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워싱턴이 백투백입니다. 자, 올 시즌은 워싱턴의 이 백투백을 한번 볼게요. 쭉 보면은 대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0승 5패였었고, 댈러스와의 경기, 댈러스가 한참 못할 때인데 이때도 패배를 했었고, 시카고랑은 120대 121, 이때는 워싱턴이 연패를 달리긴 했지만 슬슬 분위기가 나름대로 살아날 때거든요. 바로 그 다음 경기 때 애틀을 잡았었죠. 필라델피아한테 2경기, 그 전날에 미러키를 잡았지만 다음 경기 때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고, 멤피스 잡고 다음날 샌안토니오한테 패배, 그 전날에 멤피스 잡고 피닉스한테 패배, 무난하게 또 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 전패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에 이긴 빈도도 꽤나 높습니다. 제가 워싱턴이 지금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기 같다고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지금 10경기 동안 얘네가 지금 6승 4패 달리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시기야.
그리고 조금만 더 넓게 보면 12경기 동안 7승인 셈이고, 얘네들이 올 시즌 전체 10승인데 12경기 7승이면 상당히 좋은 기간이겠죠. 근데 이게 나는 지금 필라델피아도 직전 경기 덴버한테 진짜 말도 안 되게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 보이기는 한다. 지난번 경기 때 사실 뭐 에지컴도 조금 안 좋았고 엔비드도 안 좋은 게 있었지만은 이거는 덴버가 너무 잘 터진 것도 있었거든요. 완전히 세컨 유닛이었는데 덴버가 진짜 기적을 이뤄낸 거고 필라델피아는 그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조건으로는 워싱턴이 좋은 분위기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필라델피아가 좀 더 단단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뭐 11.5는 과해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저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고 있고, 이거는 특히 이제 공격에서 좀 상승점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얼마 전까지 야투가 그 5경기 구간 전체 꼴찌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셈이기도 하고요. 3점도 살아나고. 그리고 워싱턴은 여전히 좀 빠릅니다. 어제 올랜도랑도 페이스가 106이었었고 요즘에 뭐 사르도 괜찮고, 또 이제 맥컬럼이 후반전에 살아난다든지 3쿼터에는 76점 나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확 몰려붙일 때는 올려붙이거든요. 근데 뭐 나는 이런 좀 백투백의 약세 이런 것 좀 우선시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필라 쪽이나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경기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여전히 지금 해리스나 듀렌이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4, 5번 자리가 이제 좀 백업 멤버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쁘지도 않아요. 뉴욕을 상대로도 딱히 뭐 오펜리바를 오히려 역으로 14대 5로 뭐 이겨낸다든지, 또 이제 최근에 7경기 동안 3점이 41.1%입니다. 사실 디트로이트가 3점 효율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3점을 안 좋은 날에는 많이 안 쏘고 좀 괜찮은 날은 적당히 쏘기도 하면서, 특히 최근 경기들에서 3점이 많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마침 시카고도 3점 소리가 뭐 딱히 좋지는 않기도 하고, 사실 뭐 디트로이트의 최근 승리들 가운데는 이런 턴오버 유발이라든지 또 벤치에서 앞서나가는 거, 저저번 경기 때는 클블전에서는 젠킨슨이 터지던, 직전 경기 때는 자본테 그린이나 아이비가 또 제 몫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얘네는 또 이제 벤치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마침 시카고는 저는 이제 얘네들 요즘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샬럿전에서는 정말 별로였고, 그리고 직전 보스턴전은 사실 전반전에 이제 얘네들이 33점에 그쳤다가 후반전에는 점수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68점이나 냈거든요. 그래서 좀 보스턴을 후반전에는 위협을 했던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경기로 이제 원정에서의 오바세도 끊겼고 페이스도 뚝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기디나 화이트, 팀의 공격을 이런 방향성을 책임져야 되는 선수들이 빠지니까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드러나고, 부상이 많아가지고 벤치도 헐거워진 게 보인다. 내일은 부젤리스까지 퀘셔너블이고 화이트도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 시카고한테는 타격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디트로이트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있지만, 늘 디트로이트는 마음 한구석에서 야투가 삐가리 나는 거를 늘 걱정해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 정도의 리스크는 있지만은 저는 요즘 모양새로는 일단은 뭐 언더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10.5여도 디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는 시카고가 지금은 그다지 좋지 않은 좀 상태처럼 보이네요. 얘네들이 원래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도 한 이제 9점 늘어나고 실점도 한 7점 늘어나는, 이렇게 오바로 많이 가는 팀인데 직전 경기 보스턴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디트로이트도 충분히 좋은 수비 보이는 팀이니까 시카고의 원정 오바세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언더로 한번 꺾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보스턴 대 덴버 경기입니다. 사실 좀 어려운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덴버가 직전 경기 때 핵심 로테이션 중에 상위 7명이 다 빠진 경기였는데 그거를 필라델피아를 잡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는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NBA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냥 그 정도로 치부하고 싶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뭐 필라델피아도 충분히 강한 상태였는데 지금 보스턴은 솔직히 필라델피아보다도 더 단단해 보이긴 하거든요. 직전 경기 때 이제 시카고전에서, 물론 이제 시카고가 전반전에 너무 못해가지고 일찌감치 마인각을 잡았었지만 20점 차를 넘게 벌렸는데, 브라운은 24개 중에 야투가 6개, 화이트도 15개 중에 3개로 팀의 1, 2옵션들이 굉장히 별로였던 날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사이먼스가 폭발해가지고 이긴 경기들이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뭐랄까 보스턴도 어찌 보면은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상대도 너무 못해가지고 이긴 경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스턴의 이런 강력함이 아주 크게 묻어나는 경기까지는 아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는 덴버가 내일 일단은 머레이, 브라운, 고든이 뛸지 안 뛸지는 모른다고 하지만은 직전 경기 때 대대적인 휴식을 줄 만큼 뛸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보스턴 보기는 좋은데 또 덴버의 저력이 또 보였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험난하기는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뭐 오바라든지 보스턴 사이드를 보고 싶긴 하지만은 직전 경기의 충격이 좀 세긴 하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연속성을 배제하고 보면은 보스턴이 좀 더 윗급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대 클리퍼스 경기 있습니다. 자, 뉴욕 닉스가 이제 4연패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이 NBA 컵 대회 우승 이후에 여러 팀들이 좀 자빠지는 구간이 온다고 했는데 뉴욕도 약간 뭐 그런 시기가 찾아온 건지 지금 4경기 동안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샌안토니오,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이 중에는 샌안토니오전은 사실 되게 잘 싸운 경기예요. 오펜 리바도 많이 따고 원래는 한 20점 가까이 앞서 나갔는데 이거를 다 역전당한 경기였었거든요. 그날 뭐 3점도 52개 중에 22개 굉장히 덜 쳐지고 이랬는데 이거는 샌안토니오의 저력이 돋보였다. 샴페니가 3점을 11개나 터뜨린 그런 억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 경기 애틀란타는 99점밖에 못 내면서 3점이 42개 중에 9개로 정말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또 필라델피아한테는 3점이 40%가 터졌지만은 이것도 그냥 체급상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더니 직전 디트로이트전에서는 90점에 그치는 아주 뭐 밑바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직전 이제 디트로이트전에서는 이제 브런스는 나름대로 했지만 다른 애들이 너무 못 도와줬거든요. 이날 브런스는 뭐 25점. 근데 뭐 사실 뭐 턴오버도 많았었고 그다지 뭐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웹브라이드가 그냥 벤치에서 3점 터지고 1인분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너무 못 도와줬다. 이날은 디트로이트가 지금 인사이드가 좀 주전들이 비어있긴 하지만은 저는 충분히 폴 리드나 스튜어트는 인사이드가 강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이날 뉴욕 닉스는 보시다시피 페인트 존의 야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날 외곽도 30개 중에 13개. 뭐 나쁘지 않게 터진 셈이긴 하지만은 인사이드가 사실 승산이 없는 매치업인데 이거를 많이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펜 리바도 못 따고. 근데 내일 상대하는 클리퍼스도 지금 이제 로페즈를 쓰고 있잖아요. 주바치는 벤치에서 하라고 로페즈를 쓰는데 로페즈를 쓴다는 건 이거는 조금 더 드랍백 수비를 하는 셈입니다. 지키는 수비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대쉬하거나 뭐 미스매치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센터를 그 림 쪽에 박아놓고 수비를 한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뉴욕 닉스의 지난번 같은 이런 페인트 존을 공략하는 이런 흐름은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심지어 직전 중에는 이제 골스를 상대로 어려운 팀인데 하든이 없는 경기에서조차 클리퍼스가 해냈잖아요. 그날은 이제 카와이도 사실 뭐 3점 같은 게 그다지 좋은 경기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든 대신에 코비 샌더스가 2, 3번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클리퍼스가 좀 키워볼 만한 이런 신인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직전 경기 그 전부터 조금 성장세가 있었는데 어쨌든 클리퍼스가 사실 뭐 상승세가 보스턴한테 한번 꺾이긴 했지만은 그 경기는 사실 좀 너무 보스턴이 터진 것도 있고 카와이가 브라운한테 완전히 막힌다든지 브라운이 50점을 한 날이니까 그런 경기는 사실 클리퍼스의 뭔가 폼이 뒤흔들렸다?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보여요. 하든이 없으니까 턴오버가 20개나 나오는 것도 있었고 이런 악재 속에서 그래도 해냈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네, 저는 뭐 클리퍼스의 프렌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 뉴욕 닉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 그리고 클리퍼스 상대로는 뉴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그다지 안 나올 거다. 네, 그런 식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수비가 좋기도 하고 원래부터 페인트존 실점은 안 좋은 시기에도 좋았었고 3점 방어도 잘 되고 있는지라서 이런 것들이 좀 클리파가 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올랜도입니다. 일단은 맞대결상으로는 올랜도가 브루클린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7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경기들 보시면 이렇게 언더세가 상당히 심한 게 보입니다. 뭐 작년에야 이제 언더 리그였지만 올 시즌에는 전반적으로 빨라졌는데 그때도 이제 점수가 되게 적게 난 게 있었어요. 양 팀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런 색깔들이라고 봐야 되지만은 이게 좀 브루클린이 바로 직전 경기에서 덴버를 상대로 야투가 대폭 발하는 경기가 뭐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덴버가 지금 멤버가 좀 빈약한 걸 생각하더라도 그날 브루클린은 3점이 33개 중에 뭐 한 14개 정도로 터지고 자유수도 37개나 뜯어내기도 하고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상하리만치 얘네 둘이 지금 원래 올랜도는 자유투를 많이 뜯는 애들이지만 브루클린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최근 5경기 동안 자유투를 뜯어낸 게 3등, 4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브루클린이 이게 좀 공격에 살짝 좋아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빡센데 반대로 이제 올랜도는 오늘 또 백투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백투백일 때 4승 2패로 강했었고 이게 지금 석스가 없는 기간 동안 타이어스 존스를 이제 1번 자리 배치를 하다가 얘를 뭐 벤치로 보내서 그런지 어제 경기는 워싱턴한테 19턴오버나 저질렀었어요. 참 그전까지 뭐 벤케로도 좀 좋아졌고 베인도 31점이나 기록하고 이런 게 좋았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요즘에는 뭐 벤치에서 그 제이스 윌리엄슨가 뭐 그런 친구들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있지만은 사실 뭐 꾸준함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 내일도 석스가 없거든요. 석스가 없는 경우에 올랜도는 거의 뭐 한 넬레티 마이너스 한 17점가량 가는 부분이 있더라. 반대로 브루클린은 뭐 마포주 간테를 너무 잘해주고 있고 요즘 뭐 벤치에서도 울프 같은 친구들 캠 토마스도 나름대로 팀플레이 잘해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전 좀 까다로운 경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는 브루클린이 만약에 핸디값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무난하게 눌렀을 것 같은데 2.5기도 하고 그리고 언더오버를 보자니 언더 생각 중이었는데 좀 기준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좀 손대기에는 별로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경기네요.
자, 그 다음은 애틀랜타 대 뉴올리언스 경기 있습니다. 자, 뉴올리언스는 올 시즌에 이제 데릭 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틀랜타랑 이제 픽 수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올 시즌 뉴올리언스가 행사할 수 있는 픽이 애틀랜타한테 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애틀랜타랑 뉴올리언스가 시즌을 조지기를 바라야 되고 오는 그런 매치업이거든요. 더구나 오늘 또 홈 경기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뉴올리언스 원정이었는데, 그때 뉴올리언스가 이제 백투백인 경우였을 거예요. 그때 한번 제대로 조져놓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는 어쨌든 뉴올을 반드시 패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경기고요.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뉴올의 홈에서 98대 115로 패배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날짜상으로는 보레고 감독으로 바뀐 시기입니다. 저는 뉴올리언스가 그 전에 윌리 그린 감독 시절보다도 보레고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상당히 오바 쪽으로 많이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애틀랜타처럼 빠른 팀이랑 서로 간에 언더 게임이 나왔었어요. 페이스는 98밖에 안 지켰고 뉴올의 이런 야투 감각이 좋지가 않았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뭔가 딱 애틀이랑 뉴올리언스 하면은 전반적으로 젊고 뛸 수 있을 만한 이런 윙자원들이 많은 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히 뭐 그러진 않았던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뭐 애틀랜타는 지금 토론토한테 2패를 했는데, 야, 애틀랜타도 사실 뭐 이런 승패적인 측면에서는 마음 놓고 보기가 어려운 팀이에요. 최근 10경기 동안 2승 8패이기도 하고, 이게 뉴욕이랑 미네소타를 잡은 건 좋았는데 토론토한테는 뭔가 상성에서 밀리는 건지 이런 좀 길쭉길쭉하고 동선 차단이 좋은 이런 팀들한테 고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뉴올도 약간 비슷한 구성이지만은 뭐 토론토만큼 이런 짜임새 있는 수비는 안 되는 면도 있기도 하고요. 좀 좋은 분위기를 타나 싶다가도 안 좋아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이제 트레이 영이 캐셔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NBA에서 트레이드 얘기가 가장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친구가 저 트레이 영이에요. 아마 이번 주에 애틀랜타랑 작별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초반에 좀 나오다가 이 기간에 애틀랜타가 안 좋았었죠. 그러고선 트레이 영이 안 나올 때 초반에 상당히 연승을 많이 달렸었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안 좋아졌고, 이제 트레이 영이 복귀를 하니까 이때 전부 다 졌었거든요. 트레이 영이 복귀한 이후에 6경기 동안 6연패를 달렸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는 뭐 경기력이 오클라호마전처럼 3점을 25개나 박는다든지 뭐 나름대로 좀 좋아진 흐름도 약간 있었거든요. 트레이 형이 없을 때는. 내일 애틀이 이게 트레이 형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봐야겠지만은, 글쎄 일단은 뉴올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위쪽으로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게 또 뉴올이 백투백인데, 글쎄 일단 트머삼도 약간 최근에 부상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트머삼이 요즘 폼이 좋은 편이에요. 몸 상태도 되게 좋아 보이고, 과연 이제 허브 존스가 복귀를 할 거냐, 그리고 얼핏 또 자이언도 얘도 이제 백투백일 때 관리를 종종 받는지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약간 불투명한데, 올 시즌 뉴올에서는 백투백일 때 1승 5패였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댈러스를 상대로 승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댈러스는 공격이 진짜 노답이었을 때죠. 그 이후에 백투백 때는 전부 다 패배를 했습니다. 오클라호마한테 그냥 무난하게 지고, 애틀랜타한테도 이때 백투백일 때 졌었고요, 맞대결 때. 레이커스한테도 그냥 무난하게 지고, 클리블랜드한테도 대패한 적이 있었고요. 피닉스한테도 그냥 무난하게 졌다, 이런 식으로. 뉴올리언스는 백투백일 때 저는 좀 약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승은 그 당시에 댈러스 사실 진짜 별로인 팀이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백투백일 때 5연패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살려갖고 저는 애틀랜타를 좋게 볼 것 같긴 한데요. 이 경기를 246.5로 준 거, 둘 다 뭐 페이스가 빠른 팀들이고 젊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런 거는 보이지만은, 제가 요즘에 뉴올리언스는 사실 이제 벤치 구간 가면 언더세가 심하다. 얼마 전에 아마 마이애미인가랑 1쿼터 때 아마 82점이 나는데 그 경기가 언더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246 같은 이런 기준점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뭐 지금이야 이제 좀 애들이 몇몇 복귀를 해가지고 벤치도 약간은 나아진 게 있지만은, 글쎄 언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네요. 사실 이름만 봤을 때는 오바를 봐야 되는 애들인데 246.5 기준점도 높고, 저는 오바가 별로 맛이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멤피스 대 피닉스 경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 맞대결상으로는 멤피스가 피닉스를 아주 쥐잡듯이 잡았더라고요. 최근에 이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올 시즌에는 한번 114 대 113을 아주 좀 타이트했던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에야 이제 피닉스가 너무 많이 흔들렸고 부상자도 많다 보니까 흔들리는 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올 시즌에도 멤피스가 이긴 건 이건 좀 약간 의문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멤피스는 이제 백투백입니다. 어제 멤피가 샌안토니오랑 경기를 했는데 정말 어렵게 이겼어요.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둘 다 뭐 턴오버도 엄청 많았고 야투도 그냥 죽었고 이런 경기였는데, 멤피스가 정말 이상하리만치 3쿼터 때 또 약진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었습니다. 모란트도 없고 카워드도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빠지고 이랬는데, 이런 경기를 이겨낸 거 보니까 멤피스가 확실히 그래도 뭔가 저력은 있긴 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저는 근데 매번 피닉스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뭐 감독 칭찬을 특히 많이 했었고, 팀적으로 이제 마크 윌리엄스가 오면서 얘네들의 약점이 좀 지워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휴스턴전, 이것도 사실 되게 잘 싸운 경기예요. 제가 그 전에 휴스턴과의 맞대결상으로는 작년에는 매번 이런 피지컬적인 한계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 올 시즌에 그런 게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경기도 운떼기가 참 안 따랐던 이런 게 있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잘 싸웠고 프랭까지 했지만은 경기 자체는 늦었습니다. 글쎄 뭐 알렌이 이제 복귀를 했지만 22분 동안 빵점에 그치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피닉스가 막 그렇게 엄청 나쁜 시기처럼은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건 지금 공격이 되게 안 풀린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멤피스도 뭐 수비가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상대팀이랑 많이 주고받아가지고 실점이 많았을 뿐이다. 뭐 이렇게 찍히는데, 수비적인 측면은 지금 피닉스가 확연하게 더 좋은 게 보이기도 하죠. 멤피스의 이런 많은 득점이나 이런 것들은 효율보다는 박리담의 식으로 그렇게 벌어들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피닉스를 좀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가 백투백인 것도 생각은 해야 될 거고, 또 231.5를 받았는데, 이게 멤피스 때문에 좀 어려워요. 멤피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늘 빠른 농구를 일삼는다. 근데 또 어제 같은 날은 사실 모란트가 없으니까 공격이 노답인 것처럼도 보이기도 했었어요. 피닉스의 이런 좋은 수비와 함께 언더 쪽으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 대 유타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18.5라는 핸디값을 받았는데, 안 좋은 시기를 달리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이런 핸디를 안 건드는 게 좋다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또 상성관계가 명확합니다. 맞대고상으로 오클이 12대 1에다가 지금 이제 한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어요. 매번. 그리고 올 시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맨날 얘네 맞대결 할 때마다 오클라호마가 유타를 상대로 턴오버를 엄청나게 많이 유발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올 시즌 두 경기 동안 27번, 17번으로 아예 뭐 상대의 공격을 예봉을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아주 크게 대승을 했었죠. 두 경기 동안 티오테 조지는 한 번은 아마 11득점인가 밖에 안 했고, 그 다음 경기 또 20점 정도에 그치는, 티오테 조지는 상당히 잘 막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그런 상성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타는 원래부터 턴오버가 많은 애들이고, 오클라호마는 턴오버 유발 자체는 리그 1등이다. 최근에 5경기도 오클라호마 약간 무너져 있지만은 턴오버 유발이 19번으로 그냥 아예 독보적인 1등이거든요. 이런 장점은 꾸준히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양 팀의 상성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18.5라는 핸디는 이 시즌 출발을 24승 1패로 했는데 최근 12경기 동안 6승 6패다. 이런 기간에 있는 오클이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유타도 사실은 최근 한 2주 전쯤부터 이 좀 상대한테 많이 개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원정에도 홈이든 간에 많은 득점을 한다, 이런 게 있다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꺾인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질 때 지더라도 득점 자체는 많이 내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 수비 같은 것도 3점 방어가 좋아진다든지, 공격도 이 괜찮은 퀄리티에 비해서 사실 득점 조금 줄어든 것도 있어요. 자유투도 많이 못 넣는다든지, 페이스도 느려지고, 이래가지고 전 차라리 그냥 243.5 기준으로 그냥 언더를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물론 오클이 그냥 터지면은 막 140점도 내고 그러는 팀들이지만은, 또 유타는 남들로 또 빠르기도 하니까 많이 주고받고 오클이 좀 약초가 괜찮으면은 이것도 뭐 그냥 터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18.5를 가느니 그냥 언더 보는 게 나아 보입니다. 강력한 이런 턴오버 유발로 유타를 멸망시킬 거다, 그런 마인드로 보긴 하는데, 18.5보다는 그냥 언더 쪽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샌안토니오 대 레이커스 경기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선택하기에 어려운 경기 같기는 해요. 이게 레이커스가 6.5 프레임 받은 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그 레이커스가 지금 원정기에서 13승 5패인데 이게 오클라호마 다음으로 좋은 원정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 다 백투백이고, 레이커스는 백투백 성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돈치시도 좀 부상이 약간은 있었고, 르브론도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백투백일 때 또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아마 내일은 레이커스 사실 보기는 그렇게 좀 별로인, 요즘의 분위기 자체는 괜찮지만은, 그리고 또 클러치 가면은 정말 강력하다, 오늘도 뭐 그런 것들도 보였었고 이런 건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 여전히 3점이 좋지가 않고, 어제도 이제 그 전반전에 3점이 17개 중에 3개밖에 안 됐어요. 돈치시는 6개를 쌓았고 다 날렸고, 대신에 뭐 르브론의 경기력이나 스마트가 좋았던 거 이런 건 있었지만은, 사실 뉴올 정도의 팀을 상대로 한 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샌안토니오도 지금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얘네는 백투백 대 4승 1패로 센 편이고 그런 건 많은데, 어제 경기는 팍스도 너무 별로였었고, 반즈나 하퍼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딜런 하퍼는 꾸준히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켈든 존슨이 벤치에서 좀 별로였었거든요. 대신에 또 샴페니가 3점이 터지는, 어제 경기는 워싱턴의 샴페니, 샌안토니오의 샴페니 둘 다 형제가 엄청 3점이 터진 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또 후반 가가지고 멤피스한테 졌다, 또 이런 안 좋은 야투율. 어제도 아마 샌안토니오가 야투 시도가 100번이 넘었을 건데 성공률이 30%대였었거든요. 이런 안 좋은 이런 공격 효율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중이다. 뭐 웬베냐가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영향을 보이고 이런 거는 좋은데, 경기를 이기게 만드는 정도까지는 지금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침 상대도 꽤나 빡센 레이커스, 뭐 내일 레이커스가 이런 뭐 휴식이 발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레이커스가 지금 서부에서 3등이기도 하고 2, 3등 맺히고 이래가지고 저는 별로 선택하기는 안 좋은 경기라고 보여요. 나는 레이커스의 6.5 프레임이나 뭐 언더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레이커스 노인정, 그것도 이제 부상 병동 이런 팀들 백투백이면 사실 선택하기엔 별로다. 그래서 샌안토니오를 보자니 얘네들 명확하게 요즘 안 좋은 게 보이는데, 얘네를 보는 거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포틀랜드 대 휴스턴이고요. 야,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포틀랜드 유짐이 보이는 건 요즘 많이 느려졌다.
시즌 초반만 해도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는데 최근에 이제 또 페이스가 상당히 좀 주춤하죠. 지금은 15등 정도로 찍히고 있는데 이게 한 20위권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포틀이 2경기 연속으로 포인트 가드가 없는 라인업에서 아비디아 중심으로 좀 풀어가는 부분들이나 드라이브 많이 시도하고 킥아웃 많이 시도하고 전반적으로 수비 같은 거 잘 짜여지고 있고 뭐 오펜리브 많이 잡는 거 자유투 시도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꿈꾸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풀렸던 경기 중에 하나로 보여요. 제가 그전 경기 때는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했고 샤프 혼자 야투가 안 좋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샤프도 야투를 좀 회복을 했었습니다. 또 일단은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좋은 상황인데 그 가운데 이런 페이스를 좀 낮춘 것들 이런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는 휴스턴인데 둘 다 얘네들은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올 시즌 맞대결 때는 휴스턴이 140점이나 내면서 포틀랜드를 아주 뭐 발랐던 경기가 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휴스턴은 얘네들도 요즘에 일단 뭐 수비 같은 것들은 좋다고 하지만은 공격 부분에서 약간 좀 떨어진 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또 센군이 없기 때문에 내일은 또 아담스가 과연 건강하게 뛸 수가 있느냐. 확실히 아담스가 있으니까 오펜리바면 오펜리바 그리고 스크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격을 잘 풀리게 하는 게 확실히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난번 피닉스전은 듀란트가 본인의 이전 소속팀한테 아주 복수심이 넘쳤을 텐데 3점이 진짜 안 들어가다가 이제 위닝샷으로 하나 또 꽂았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더구나 저는 이제 아멘 탐슨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자, 아멘 탐슨 올 시즌 전반적으로 일단은 야투율 같은 것도 훌륭합니다. 얘는 3점은 되게 안 좋아요. 뭐 얘는 그냥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랬죠. 3점은 여전히 안 좋은데 야투율이 거의 뭐 60%에 최근에 육박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 친구는 자유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에 82.5%를 찍고 있다고 하던데 작년에는 70% 언저리였었거든요. 작년보다 자유투가 10%가량 좋아진 거. 요즘 뭐 특히나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하고 오펜 리바 많이 하고 3점은 경기당 한 뭐 2개도 안 쏘니까 이 정도면은 저는 봐줄만한 수치라고 봐요. 이러면서 수비는 그냥 아예 뭐 POA 디펜더 급으로 엄청나게 잘한다. 이런 취향이다 보니까 공수겸장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더구나 턴오버까지 적거든요. 어쨌든 휴스턴은 겉보기에는 참 구성이 좋은데 이게 참 A 패스를 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엔트리 패스 넣어줄 만한 놈이나 바로바로 어시스트를 조질 수 있는 이런 좀 어시스터가 없는 거 그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저는 포틀랜드한테 휴스턴에서 뭐 상성은 딱히 안 밀린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나는 요즘에 포틀랜드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그리고 또 휴스턴이 원정이라는 거 휴스턴도 원정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난 요상하게 약간 포틀랜드 플레이 좀 땡기기도 해. 포틀랜드 최근에 한 2경기 하나 경기력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물론 그게 뭐 상대가 이제 좀 흔들리는 샌안토니오, 유타 같은 팀들 이런 팀들을 만난 건 있지만은 이게 휴스턴이 득점에서 쉬운 찬스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는 둘 다 6경기 동안 5승 1패로 상당히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6.5 프렌을 한번 보고 싶고요. 여기다가 뭐 언더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이 느려진 거랑 최근에 이런 좀 뛰는 팀들을 제외를 하면 점수가 많이 난 편은 아니었다. 휴스턴은 늘 수비는 좋은 팀이고 페이스도 느린 팀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상으로는 225.5 지난번에 피닉스전이랑 같이 또 되게 낮은 기준점인데 그래도 언더 쪽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골스 대 미러키 경기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하든이 없는 클리퍼스한테 또 한 번 20턴오버를 유발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하든이 없는 경기에서 28턴오버를 저지르면서 클리퍼스가 자멸을 했다 이랬는데 근데 그 경기는 사실 골스도 많이 안 풀렸었습니다. 뭐 심판의 판정 때문에 커 감독도 빡치고 커리도 6파울로 퇴장당하고 이러면서 클러치에 좀 맡을 만한 선수가 버틀러 말고는 없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골스의 공격력이 많이 좀 좋지가 않았던 이런 게 있었고요. 요즘엔 3점도 말을 안 들어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시기는 아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쿤보 역시 골스한테는 다소간에 좀 약한 면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서로 간에 많이 붙지는 않으니까 뭐 기록 같은 것들이 뭐 옛날 기록도 많고 하지만은 단순하게 쿤보가 골스 상대로 20득점, 23득점, 33, 30, 31, 30, 15 막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야투율들이 다른 때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거든요. 보통 쿤보는 어지간해서는 야투율 50%는 그냥 깔고 가는 놈인데 골스 상대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게 눈에 띄더라. 물론 이거는 골스가 뭐 그린 위시로 해가지고 좋은 수비팀인 것도 바탕에 깔려있기도 한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커리 같은 애들의 이런 수비 부담을 지우는 이런 벤치구가 가면은 골스의 수비력이 상당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눈에 띄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미러키도 얘네들도 공격보다 오히려 수비로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미러키는 늘 느린 팀이죠. 공격 시도 횟수도 굉장히 적은 팀이 이거는 골스도 비슷합니다. 그냥 이거는 둘 다 3점이 터지는 날만 아니면 저는 230이 넘으면 언더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5씩이나 미러키가 받은 거. 이 미러키가 뭐 원정이기도 하고 솔직히 좀 오락가락하지만 저는 골스도 그렇게 이게 뭔가 좀 솔리드한 상태는 아니라고 봐서 개인적으로는 미러키의 6.5 프라임에 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하네요. 얘네들도 지금 AJ 그린이나 캐포주의 상태가 계속 오락가락한 거. 쿤보도 골스한테는 상성 같은 게 그닥 좋지가 않다. 뭐 이런 것도 거슬리는데 어쨌든 뭐 언더나 뭐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